엑셀 2010의 화면 구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의미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있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체크된 것은 지금 저장이 있으니까 이 저장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행 취소가 있죠. 실행 취소가 여기 지금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도구 모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해서 리본 메뉴를 아래로 표시하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아래로 이동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리본 메뉴에 해당됩니다. 다시 버튼 누르셔서 리본 메뉴 위에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기가 파일이 있네요. 그죠? 파일 탭에는 저장, 기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를 이동하려면 홈 탭 누르시든지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탭, 데이터 탭, 검토 탭, 보기 탭 이와 같이 클릭하셔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제목 표시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목이 표시되는 곳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디스켓을 누르셔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이와 같이 이름이 저장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리본 메뉴라 했죠. 리본 메뉴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름 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름 상자는 어떤 셀의 주소가 나타나고, 지금 여기 클릭해 볼까요? 여기 클릭했더니 지금 F10과 11행이 만나는 요 곳을 셀이라는데, 요 셀의 위치가 F11이라고 알려지죠. 이런 것이 이름 상자이고, 또 다른 어떤 범위를 지정했을 경우, 이러한 범위에 대한 이름을 지정했을 경우도 이곳에 나타납니다. 또한 어떤 그림을 삽입했을 경우에도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그림에 관련되는 것도 이름 상자에 표시됩니다. 되돌리기, 그림 삽입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수식 입력 줄에 해당돼요. 수식이 입력되는 곳이죠.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이 부분은 열 머리글에 해당되죠. 이 부분은 열 머리글에 해당되고, 또 왼쪽 부분은 행 머리글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문서가 편집되는 이 안에 이곳은 바로 워크시트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이런 것이 시트입니다. 시트, 이동 복사 또는 이름 바꾸기, 또 삭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이 있어요. 문서의 상태를 알려주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상태 표시줄, 본문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것이 입력 상태에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이 상태 표시줄이고, 바로 보기가
가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기는 바로 이 아랫부분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를 클릭하면 지금 현 상태를 의미하고 두 번째를 클릭하면 페이지 레이아웃이죠. 이렇게 클릭하면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를 보여줍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해서 미리 보기, 이와 같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걸 누르시면 이와 같이 원위치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하면 이와 같이 페이지가 나누어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꼭 있죠, 그죠? 이 부분은 확대 축소에 해당되네요. 확대 축소 누르시면 축소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바를 누르셔서 왼쪽 확대가 되죠. 그 다음에 누르셔서 이렇게 축소도 합니다. 여기 숫자를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적으로 100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기본 100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엑셀 2010의 화면 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셀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의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경우 각각을 선택할 수 있죠. 마우스 클릭해서 각각을 선택할 수 있고, 연속해서 선택하려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죠. 드래그, 마우스로 이렇게 끌으면 연속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쪽을 먼저 클릭했어요. 클릭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쪽을 클릭할 경우, 즉 클릭할 경우 이렇게 연속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곳을 클릭하기 전에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영역을 지정하면 연속적인 영역 지정이 됩니다. 먼저 클릭했어요. Shift 키 누르시고 클릭, 이렇게. 또한 Ctrl 키를 누르시면 비연속적인, 임의로 비연속적인 선택을 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로 Ctrl 키를 눌러서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무슨 키를 눌렀을까요? Ctrl 키 누르시고 A를 누르면 모든 선택, 위에 여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Ctrl A 누르는 것과 위에 이곳을 누르는 것과 똑같이 모든 선택이 됩니다. 이것이 간단한 키고, 탭 키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됩니다. 왼쪽, 오른쪽 버튼. 그래서 탭 키를 누르시면 오른쪽, Shift 누르고 탭 키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됩니다. 이것은 오른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와 같은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탭 키,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으로 가려면 Shift 누르시고 탭 키, 이와 같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연속적인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는데, 바로 임의로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해당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영역 지정된 것에 같은 데이터가 모두 입력이 되는 것이 컨트롤 키 엔터입니다. 또한 한 셀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키 누르시고 엔터 키를 치면 됩니다. 엑셀 이 상태에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이와 같이 입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간단한 단축키, 키보드를 통한 단축키를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은 2017 빼기 03 빼기 27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20을 뺀 상태에서 17 빼기 3 빼기 27
이와 같이 입력해도 2017 03월 27로 입력이 됩니다. 또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반쌍점을 누르면 현재의 시스템 날짜, 컴퓨터의 시스템 날짜가 들어갑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반쌍점 눌렀어요. 이렇게도 되고, 함수로 입력하려면 n하고 to를 입력하시면 today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엔터를 쳐도 오늘의 시스템 날짜가 들어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 또한 17 빼기 3 빼기 27 슬래시로도 구분기호로도 해도 똑같이 날짜가 입력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짜의 형태가 지금 날짜 형식이지만 여기 홈에 날짜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이 날짜 형식의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셔서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숫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단한 날짜를 클릭하시면 날짜로 표시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시간을 입력하려면 예를 들어서 9시 쌍점을 입력합니다. 5분 32초 이렇게 쌍점으로 입력해 줘야 되고, 또한 현재 시스템의 시간을 입력하려면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반쌍점, 즉 반쌍점 누르면 현재 시간이 들어갑니다.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옆에 반쌍점을 누르시면 현재 시스템 시간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관해서 배워보는데, 특수 문자를 입력하려면 니은 누르시고 한글 자음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예요.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러한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보기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특수 문자는 니은에 해당되는 특수 문자고, 디귿에 해당되는 특수 문자들은 이런 것이 있네요. 디귿에 해당되는 특수 문자는 이런 것이 있고, 니을에 해당되는 특수 문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위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미음에 해당되는 특수 문자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음 누르시고 또 한자키 누르시면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쾌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원기호나 가로기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응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면, 이응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이와 같이 똑같이 원기호가 나타납니다. 지읒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읒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2바이트형 또는 로마 글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치읒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이와 같이 분수 기호를 입력할 수 있고, 히읗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이와 같이 로마 관련된 로마 문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입력하려면 해당 한글 자음 누르고 한자키죠. 한글 자음 누르고 한자키를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열 넓이를 바꾸는 방법. 요 열 머리글 A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열 넓이를 1로 지정해 볼까요?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열 넓이를 1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쓰겠습니다. 여름 학기 강좌 안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 학기 강좌를 입력해 넣는데 요 분명히 데이터는 이쪽
C2셀에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C2셀에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오른쪽에 데이터를 침범해서 셀 영역을 침범해서 모든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렇게 있을 경우 여름 학기 강좌 안내라고 입력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모두 위에처럼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B열과 C열 사이 이 경계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범위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끄시면 되고, 줄이려면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됐죠, 그죠? 4행과 5행 사이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자동으로 크기가 커지며, 또한 임의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 넓이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4번 행을 숨기는 방법도 4번 행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숨기기 3번, 4번, 5번에서 4번 행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되살리려면 3행과 5행을 마우스로 드래그 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숨기기 취소하시면 다시 4행이 나타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시트가 3개 있을 경우 이 시트를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서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뀌죠? 이와 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해당 시트의 이름을 이와 같이 엔터를 치시고 바꿀 수 있고, 또한 해당 시트에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탭색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탭색이 들어가죠, 그죠? 이와 같이 탭색도 바꾸실 수 있고, 또 탭색 원하는 색깔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탭색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동 복사 가능합니다. 강좌 안내를 복사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으시면 이와 같이 복사도 가능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바로 이동 복사할 경우에 이동할 끝으로 이동, 복사 한번 체크, 끝으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사할 수도 있으며 이동 복사가 가능합니다.